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오랜만에 이 다산 정약용 선생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과 다산 초당, 초가집이죠. 초당의 만남. 이것은 지식인으로서 특별히 유배 신분을 갖고 있는 학자로서는 대단한 학교를 하나 만나게 된 것이지요. 자신의 지식을 펼칠 수 있고 또 조술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그가 제공을 받게 됐습니다. 그 정약용 선생이 약 1년 동안 강진, 전라도 강진 남쪽에 있는 백년사라고 하는 절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절이 조용한 곳이 아니죠. 늘 새벽이면 막 기도를 하고, 그 당시에는 아마 꽹과리를 많이 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이 아침이면 뭔지도 모르는 소리가 들리고 꽹과리 소리가 들려서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었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회장이라고 하는 친구 스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거처를 그 백년사라고 하는 절에 머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년사라고 하는 절에 능선 하나만 넘어가면 다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 다산이라고 하는 선이 원래 그 해남 윤씨 그 집성촌 마을입니다. 해남 윤씨 그러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외가댁입니다. 예.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해남 윤씨이기 때문에 다산으로서는 굉장히 가까운 친척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그 해남 윤씨 집성촌인데 거기에 윤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세운 그 산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 중턱에 산정이 있는데 그곳에 윤단이 책 2,000권을 비치해 놓고서 이제 손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윤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사에 합격을 했지만 대과에는 응시했다가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벼슬로 나가지는 못하고 이제 진사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 윤단이 이제 손자를 가르치고 싶었지만 이제 자신이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손자를 가르칠 만한 스승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정약용이 그 당시에 유배 신분이었지만은 그 지역 사람들한테 선비나 그 강진에 있는 관리들도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다가 막히거나 그러면 정약용을 찾아왔답니다. 그러면 정약용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막힌 것을 잘 뚫어준다. 그런 소문이 그 당시로서는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윤단이 이제 자신의 그 일가가 되기도 하니까 이 정약용을 다산 초당으로 한번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다산 초당이라고 하는 이곳에 그래도 산 중턱에 있고 여기는 그런 대로 조용하고 거기서는 아무리 소리를 쳐도 누구 하나 마을하고 멀리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산이 상당히 이곳에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집을 떠나서 원래 팔당이 이제 자기 집인데 여기서 떠나서 나그네 신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윤단이 정약용 선생을 모시자고 이 자신의 아마 그 일가들한테 의논을 해서 1808년에, 그러니까 유배가 1801년이니까 1808년에 정약용 선생을 이 다산 초당에, 그러니까 그 당시 산정으로 초대를 하고 이제 다산 초당으로 이제 모시게 된 것이죠. 여기서 강진 유배 후반기를 그 다산 초당에서 10년을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 이틀 머물려고 계산하고 왔었는데 너무 좋으니까 한 10일을 더 머물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 다산의 특징이 시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뭐라고 시를 읊었는가 하면
사는 곳 일정치 않아 안개 따라 떠다니는 몸. 다산이야 골짜기 가득 차나무로다. 하늘 멀리 물가섬엔 수시로 돛배가 뜨고, 거기 이제 그 중턱에서 보면은 이제 강진 바다가 보이거든요. 거기 이제 돛배가 뜨는 광경이 보였던 겁니다. 봄 깊은 담장 안에는 여기저기 꽃이로다. 싱싱한 새우 무침은 병을 조리하겠고, 못과 누대 초라해도 이만하면 살만하네. 조수는 봄비처럼 왔다가 다시 가고, 꽃이야 조정 권세 같아서 성했다가 곧 시들어 버리지. 한나라 한가롭게 송나라 시 읽으며 골라볼 생각이요. 고요히 주역으로 이 마음 의탁할까나. 야경 선생이 이제 여기서 굉장히 그 참 멀리는 바다가 보이고 돛단배가 떠다니고 꽃도 여기저기 피어 있고 거기에 물도 샘물도 있고 하는 이런 곳에 아주 참 반했습니다. 흠뻑 빠졌습니다. 샘물이 흐르고 산속 바위 틈에 자리 잡은 이 다산초당 이곳에 며칠 있어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것이죠. 차나무도 있죠. 그 강진 멀리 그 포구가 보이죠. 꽃도 여기저기 듬성듬성 있죠. 먹거리도 바다가 가까우니까 풍성하죠. 여러 가지로 이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정원을 꾸미고 채마밭을 일구어서 여러 종류의 이제 야채를 심었습니다. 아마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 다산초당이야말로 정말 마음 깊숙하게 꿈꾸었던 장소입니다. 선생이 학교가 있어야 좋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와서 거기서 또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지기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참 이 장소에 대해서 꿈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가 하나 생긴 겁니다. 어쩌면 다산 정약용 선생은 거기서 이제 교장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 그 강진에 유배 왔을 때에 그 이제 주막집 디켠이거든요. 주막집 디켠에 노파가 내어준 그 방 한 칸, 그 뭐 냄새나고 벌레가 우글거리고 그러한 칙칙한 그곳을 그래도 사암제라고 이름을 지었지만은 너무 좁고 너무 좁으니까 그저 자기 혼자 와서 잠자기도 힘든데 또 아들까지 오면 잘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적당하지 못하고 학문하기도 어렵고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 해장 스님이 그 이제 고성사라고 하는 어떤 그 절의 한 칸을 주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머물게 했지만은 거기는 또 기도하고 또 불공 드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매우 시끄럽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제자 중에 이청이라고 있습니다. 이청. 이청은 굉장히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이제 이청이라는 제자의 집에서 겨울을 2번 났다고 그러니까 한 1년 반이나 이 정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째 옮겼다가 이제 다산초당으로 4번째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1808년, 그러니까 1801년에 유배가 시작이 되고 1808년에 이제 그 윤단의 산정 다산초당으로 이제 거처를 옮기게 되죠. 산이 높지도 않고 이 가보면 어느 정도 걸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 냇물도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경치도 좋아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고 거기서 뭐 소리내서 글을 읽어도 누가 나무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2칸짜리 이제 집을 지었는데 동암, 서암입니다. 동암에서는
정약용 선생이 기거하고 서함에서는 제자들이 머물면서 이제 거기서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죠. 또 지필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너무 바람 소리가 들리고 솔바람, 이제 소나무의 그 솔바람 소리가 좋아서 이름을 송풍루라, 솔바람 소리가 들리는 이제 정자다 해가지고 송풍루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아름답게 꾸미는데 연못도 파고 또 꽃나무도 심고 그러면서 이제 오랜만에 마음의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야, 이곳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학자들에게 욕심은 공부할 수 있는 처소가 중요하거든요. 조용하게 공부하면서 공부한 내용을 서로 나눌 수 있는 학자들이 서로 왔을 때 서로 차 한잔 마시면서 그 학문에 대해서 서로 담소를 하는 그리고 시를 읊는 그러한 장소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하늘이 나한테 이런 동산을 주셨다. 정말로 하늘이 나한테 주었다. 그래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사암선생연보가 있는데 거기에는 야경은 다산에 와서 대를 쌓고 못을 파고 꽃나무를 열을 지어서 심고 물을 끌어 폭포를 만들고 동쪽 서쪽에 두 암자를 짓고 서적 천여 권을 쌓아두고 글을 지으면서 스스로 즐기고 그리고 그 석벽에는 정석 이러한 두 글자를 새겼다. 그렇게 이제 본인이 사암 연보에 적었습니다. 예. 이 8년 만에 드디어 이제 제대로 된 장소를 만난 것이죠. 예. 그래서 말하기를 하늘이 백년봉 한떼기 집을 내게 빌려주었다. 이렇게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마음의 안정감을 갖게 되어서 이제 손님이 오면 막걸리 한 잔도 하고 말이죠. 또 이제 차를 다려 마시고 이러한 즐거운 장소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산초당에 그 해장 스님이 이제 수바라라고 어느 중을 붙여주었는데 그 중이 이제 따라왔어요. 그리고 정약용을 이제 수발한 거죠. 뭐 음식도 만들어주고 그 스님이 음식도 만들어주고 식사도 준비하고 뭐 그런 이제 일을 도와줬습니다. 얼마나 정성껏 수발하는지 이 중이지만 머리도 제대로 깎지도 못하고 그 생선을 이렇게 다듬는데 불교에서 살생 그런 계명까지 다 어기면서 생선을 잡아서 음식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야경이 참 그런 정성에 또 시를 쓰기를 대밭 속에 부엌살림 중에게 의지하니 가엾은 그중 수염이며 머리털 날마다 길어지네. 이제 와서 불과 개울 모조리 팽개친 채 싱싱한 물고기 잡아다가 생선국 끓인다오. 뭐 이러면서 이제 이제 자기를 수발하는 그 중을 향해서 노래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 다산초당에 이제 문을 열 때에는 그 윤단의 그 일가 친척들, 그 손자들이죠. 얘네들이 와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학생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수십 명까지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산 정약용의 제자 중에는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없어요. 아마 이제 그 당시에는 하도 부패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유배 계계의 제자들을 과거 시험에 붙여주지를 않았던 모양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과거 시험에 붙지를 못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그 2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곁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술 활동을 도와주는 쓸쓸한 그러한 처지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정약용 선생이 이제 중풍을 앓게 되었는데 고기가 산더미는 아니지만 고기가 있어도 눈앞에 있어도 이거를
먹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중풍을 앓았답니다. 그래서 본인도 자신이 이 중풍을 앓고 있으니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죠. 중풍이라는 게 몸이 이제 떨려서 제대로 중심을 못 잡고 있으니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생각에 더욱더 이제 저술 활동에 속도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이 다산초당에 한 1년 정도 머물렀을 때 그 당시 이제 대흉년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1809년에는 그 기사년에 대흉년이 있게 되었는데 그 점점 이렇게 비가 오지 않고 가물어서 땅덩어리가 그냥 새빨간 황토빛이었답니다. 온통. 그것이 정약용 선생이 기록하기를 새빨간 땅덩이만 천리길이다. 들판에 풀 한 폭이 보이질 않는 것이죠. 비가 오지 않고 다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떠돌아다니는 유민들이 많았답니다. 그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이제 집을 다 버리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를 볼 때 너무나 처참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러한 사정을 보기는 보지만은 어떻게 타개책을 임금님께 어떻게 건의할 수조차도 없게 되었고 백성들의 이 처참한 상황을 단지 그냥 시가집으로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쓰는가 하면 무엇하러 쑥을 캐나 눈물이 쏟아지네. 독에는 쌀 한 톨 없고 들에는 풀싹 하나 없네. 뭐 이런 시를 썼어요. 완전히 뭐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모판이 다 말라 죽었답니다. 예. 그래서 그 모를 뽑아내면서 통곡하고 있는 이 농민들의 그 울부짖음, 그 소리가 들판에 가득했답니다. 이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무시하고 오히려 아전들은 말이죠. 이방입니다. 이 사람들은 더 혹독하게 있는 거 다 뺏어가 착취를 했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저 뭐 책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는 이 정약용의 이 백성들에 대한 애민 정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안타까운 마음. 그저 들판에 뭐 그냥 벌레 소리만 물어대고 있는 형편을 보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그 다산초당 여기에서의 그 집필활동, 사람도 어떻게 꿈을 자신이 뭘 하고자 하면 언젠가 또 그런 딱 이렇게 필요한 그러한 정약용 선생에게 유배자에게 그런 장소가 자신에게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요. 그저 그 주막집 노파가 방틱현에 그저 그냥 거기 뭐 한 사람도 잘 수 없는 그런 지저분한 곳에 살아남은 것도 다행인데 학교 같은 산중턱에 참 이런 아름다운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기도원이나 수도원이나 뭐런 수양시설 같은 아주 그 당시로서는 정말 최고지요. 학자로서는 최고의 장소지요. 연구할 수 있고 사색도 할 수 있고 명상도 할 수 있고 조용하게 혼자서 이 일 저 일을 생각할 수도 있는 귀한 장소를 얻게 된 거. 하늘이 나한테 밭대기를 빌려주었다. 이렇게 감탄할 정도로 아마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마음에 흡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과 다산초당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좀 더 알고자 하시면 이 책에 이제 구도자 정약용 평전이라는 제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